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논란의 경기 리뷰. 오늘은 그 장정구 선수의 마지막 경기 무왕차의 키티 카셈과의 WBC 플라이급 타이틀 매치를 한번 리뷰해 보고자 합니다. 이 경기는 판정까지 간 경기는 아니고 모든 복싱 팬들이 아시다시피 마지막 라운드에 장정구 선수가 KO 되면서 그 세계도전에 성공하지 못하고 은퇴하는 그런 경기가 됐어요. 1991년 5월 18일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발발했던 그날 그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경기가 치러졌는데 이 경기를 리뷰해보고자 함은 11라운드까지 장정구 선수가 3번의 다운을 빼앗았는데도 11회까지 무승부였어요. 그리고 그 채점 결과가 11회 끝나고 휴식하는 그 사이에 장정구 선수의 코너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12라운드에 어떻게든 그 포인트를 따지 않으면 챔피언이 될 수 없었던 장정구 선수가 이제 무리를 하면서 결국은 그 KO패가 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과연 11라운드까지의 채점이 무승부가 맞았는지 그 점을 한번 그 저희 위원님들이랑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같이 채점해 주실 분들은 그 KBM 그 많이 이제 나오셔서 아마 얼굴 아실 텐데, 저희 이현우 심판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재신 위원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은 KBM 이미경 사무국장님도 함께 채점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경기를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기억이 나시나요, 위원님들? 아니요, 기억이 없습니다. 본질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억이 없습니다. 네. 뭐 32년 전 경기기도 하고 사실 이 경기를 안 본 상태에서 채점을 해주시는 게 더 공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근데 사실 그 홈링이 어쨌든 특혜를 좀 누린 거죠. 그 부심들의 스코어는 경기 중에 절대 그 유출될 수가 없는데, 국내에서 이제 시합을 하기 때문에 그 스코어가 유출되는 바람에 그 장정구 선수의 코너에 이제 그 결과가 전달이 됐고, 결국은 그래서 이제 12라운드에 좀 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좀 너무 가슴 아프기도 한데, 어쨌든 한번 이 경기를 좀 돌아보고 그 공정한 채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 한 가지 사과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난번에 토크 저희 논란의 경기 리뷰할 때 그 제 지인이 그 잘생긴 위원님이 있다고 해서 박재신 위원님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나더니 물론 그분도 잘생겼는데 자기는 그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현우 위원님을 이세창을 닮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박재신 위원님 실망하지 마시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프닝 영상부터 한번 보고 출발할 텐데,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몇 차례 남겨주셨는데, 소거가 되게 되니까 좀 너무 답답하다. 좀 음량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영상을 좀 업로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현장음이야 그 현장에 가서 채점하실 때도 항상 시끄러운 중에 이제 채점을 하시니까 익숙할 텐데, 그 해설자의 코멘트가 나오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영상을 그 음소거를 하고 이제 업로드를 했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오늘은 그냥 들으면서 해볼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한번 시험 삼아서 이 경기 그리고 다음 경기들은 이제 음소거가 없어서 괜찮겠군요. 오늘은 그냥 국내 중계본을 그대로 보는 상태에서 채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프닝 영상 보시겠습니다. 챔피언 태국의 무왕차이 키트카셈 메인 선수입니다. 이벤트 WBC 플라이급 세계 타이틀 매치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양 선수 소개 있습니다. 홍콩 50kg 550g WBC 플라이급 챔피언 키트카셈 무왕차이. 챔피언 키트카셈 선수입니다. 23살 169cm WBC 플라이급 챔피언. 지구간 소속 50kg 700g WBC 플라이급 1위 장정구. 도전자 장정구
28살 161cm의 키, 프라이급 1위, 41.38승, 17KO 3패의 전적. 다음은 본 대회 심판을 이 태국 선수는 사실은 이 체급에서는 신장의 큰 축입니다. 네. 자, 심판들이 소개됩니다. 미국의 토마스. 전부 미국 사람들이에요. 네, 세 분이 주심도 미국 분입니다. 네. 네 분이 전부 미국 분이죠. 루디 졸단 이 심판을 미국 사람. 선정하는 것은 챔피언하고 도전자 양측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주심 미국의 페레츠 씨입니다. 주심은 미국의 페레츠 씨, 부심 미국의 로츠, 미국의 카츠마렉, 미국의 카스텔라노. I want a clean fight, please, and obey my commands all the time. Protect yourself all the time. Shake hands. Go back to. 자, 주심 미국의 페레즈 씨. 양 선수를 각기 자기 코너로 세웠습니다. 네, 결전의 시간은 다가왔습니다. 네. 짱구의 근성복싱이 오늘 살아날 것인가 팬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1라운드 동안 경기입니다. 별로 이런 시간이죠. 네. 초반에 왕년의 그 전성기 때 실력만 믿고 덤비는 것은 조금 조심할 문제 아니겠어요? 네. 장정구 선수도 충분히 그것은 계산에 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반을 일단 예봉을 피하고 그다음에 중반 이후부터 소나기 펀치를 퍼붓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상체를 많이 좌우로 흔들어줘야 됩니다. 28살 161cm의 도전자 챔피언 키트카셈 23살 169cm 8cm가 키가 큽니다. 노련한 장정구 41전 챔피언은 14전입니다. 네, 가벼운 저런 잽. 툭툭 치는 저런 거 저것은 의사로 따지게 되면 그 진단하는 그 상황인 것 같아요. 네. 1라운드 탐색전. 역시 레프트 뻗어치기는 예리한 이 챔피언입니다. 네, 스피드가 있어요. 더킹으로 나가서고 있는 장정구. 아무튼 정식년만 가지고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비와 그리고 경기 운영 이런 것을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젊은 패기와 노련의 대결. 세 번째 정상 제8원전에 나선 장정구 선수. 자, 투스텝으로 쭉 다가서면서 다가섰던 장정구. 네, 밀착이 돼 있을 때는 거리를 어느 정도 띄워주면 안 돼요. 완전히 붙든지 거리를 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1라운드 경기입니다. 자, 잡근전 난타전 밀어붙이고 있는 장정구. 네, 이 가슴만으로 파고들었을 때 챔피언의 받아치기가 아주 예리한데요. 네, 상대를 정확히 보고 있다는 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주먹을 어설프게 내놓고 그냥 뻗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챔피언의 시선이 지금 장정구의 얼굴, 또 도전자 장정구 선수는 벨트 라인 부근에 시선이 지금 모아졌습니다. 라이트 훅 컸습니다만은 어깨 위. 보세요. 접근이 되어 있을 때 어지간하게 거리가 있으면 주먹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런 것은 사실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링을 잡고 목을 밀어서 젖혔던 키트카셈. 저것이 심리전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게 이제 문제예요. 약간 짧았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할 적에 빈틈도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정구 선수의 주먹이 뻗은 주먹은 빨리 해소를 해야 돼요. 좋았습니다. 라이트 단발. 정타. 1라운드 경기 끝났습니다. 저것도 뭐죠? 자, 1라운드는 이현우 위원님은 10대 9로 도전자 장정구 선수의 우세를 채점해 주셨고, 박재신 위원님과 이미경 사무국장님은 10대 9로 챔피언 키티카셈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1라운드부터 채점이 엇갈렸어요. 이현우 위원님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죠. 네, 큰 유효타는 양 선수 다 없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공 올리기 바로 전에 유효타라고 할 만한 거는 장정구 선수의 원투가 그나마 얼굴에 살짝 걸린 걸 나름 유효타로 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잽 같은 경우에는 키티 카셈이 조금 날카로워하지만 전체적인 그 특히 유효타 감은 상태에서 계속 공격적으로 나간 장정구 선수가 조금이나마 낫지 않을까 했는데 마지막에 비슷하다고 봤습니다. 마지막에 그 원투 살짝 걸리는 주먹도 최고 1라운드 중에서 제일 나은 주먹이 아니었나. 그래서 장정구 선수를 주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미경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 탐색전을 하면서도 그 태국 선수의 조금 자주 나왔던 앞손에 조금 그래도 장정구 선수에게 조금 데미지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태국 챔피언 선수에게 점수를 주게 되었습니다. 예, 박재신 의원님. 저도 초반이라서 지금 뭐 어떤 유효타가 뭐 많았다고는 보지 않고 탐색전 위주로 했는데 잽싸움에서는 확실히 도전자가 우세했다고 보고 그 중간에 좀 불꽃이 튀려고 하긴 했었으나 그 챔피언이 대처를 잘해서 오히려 뭐 조금 더 정타는 챔피언이 더 많이 가져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아마 그 복싱 팬분들도 좀 궁금하실 거예요. 중간에 키티카셈이 이렇게 그 장정구 선수를 밀어서 주의를 받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이제 두 선수가 대등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채점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레프리가 파워를 주지 않는 주의 상황으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양 선수가 아주 똑같다고 봤을 때는 주먹이 하나도 없는 상태고 어레시브도 별로 둘 다 같은 상황이었다 그러면 주의를 받는 쪽에 조금은 여유가 있을 것같아요. 채점하는데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주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심이 파워를 안 준 상황이면 상대편이 정타를 한 대도 맞췄다 그러면 그건 정타 맞춘 사람이 이겼다고 보고요. 둘이 완전히 비슷했을 경우에는 주의를 받은 선수를 저는 졌다고 줄 것 같습니다. 박재신 의원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이현 선배님과 마찬가지로 그 파울을 주거나 뭐 주심의 이제 몫이기 때문에 주심이 파울을 선언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그 점수에 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진짜 정말로 너무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까지도 점수에 반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점수 이제 주의 때문에 이게 점수가 뭐 갈라지거나 이제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심이 선언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 경기 규칙에도 일단 그 주심이 이제 다운이든 뭐 파울이든 뭐 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100% 수용을 하게끔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비슷한 상황에서는 뭐 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2라운드 보시죠. 탐색의 1회전이었지만은 예리한 맛은 몇 번 나왔어요. 네, 장정구 선수가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잘 간파해야 됩니다. 2라운드 경기입니다. 챔피언 태국의 키티카셈. 경험이 적고 어리다고 해서 얕보면 안 돼요. 그렇죠. 차근히 접근하고 있는 장정구. 접근을 하되 상체를 많이 흔들어줘야 돼요. 레프트 단발. 안면 가격 치고 빠졌는 장정구. 다가서는 키티카셈. 별로 바람직한 제스처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왼손 올려 치료받아쳤던 키티카셈. 떨어질 때도 이 선수는 주먹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근성이 있는 거예요. 양호 큰 것 휘둘리고 있는 키티카셈. 제가 들락날락 해줘야죠. 도덕이 상당히 경쾌한 키티카셈 선수입니다. 이제 상대 선수를 홀리는 하이라이트 좋았습니다. 왼쪽 반잔돌이 가격. 네, 때리고 시작하는 거 좋아요. 오늘 주심은 미국의 패배 주심입니다. 2라운드 경기. 자, 상체를 흔들면서 접근하고 있는 장정구. 아주 바람직한 그러한 스타일이죠. 네.
그러나 여한 경우라도 안면 수비는 하면서 움직여줘야 돼요. 저렇게 미는 것도 사실은 좋은 건 아니죠. 뛰었을 때 목을 젖혀 누르는 버릇이군요. 네, 이 킥복싱한 선수들이 되게 좀 거칩니다. 그렇죠. 지금 받아칠 자세의 챔피언입니다만은 일단 선제타는 장정구 선수가 내고 있습니다. 순발력이 꽤 좋아요. 네. 가격 후에 주먹의 회수도 상당히 빠르죠 지금요. 네. 그만큼 민첩한 거죠. 뒤로 물렀을 때도 안면 수비는 보강을 해줬으면 합니다. 2라운드 경기입니다. 좋았습니다. 단타. 밀고 들어왔던 키트카셈. 상당히 탄력도 있고요. 잽성 레프트 스테이트가 아주 예리한 이 챔피언 키트카셈. 알턱 좋았습니다. 가변 잽으로 돌고 있는 키트카셈. 2라운드에서는 이제도 괜찮고요. 어떤 의미에서 장정우 선수는 약간 그 변칙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나 사실은 그 변칙 그 자체는 일시적인 거지 네. 전부를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2라운드 경기 끝났습니다. 2라운드도 채점이 갈렸습니다. 그 이미경 사무국장님은 10대 9로 무왕차의 키티카셈의 우세를 채점해 주셨고 이현우 위원님과 박재신 위원님은 10대 9로 도전자 장정구 선수에게 점수를 주셨어요. 키티카셈에게 10점을 주신 그 이미경 국장님 얘기부터 들어보죠. 일단 서로 저는 좀 2라운드가 사실 1라운드 때 그 해설을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헷갈리기도 하고 해서 이번에는 귀를 막고 보기는 했었는데 처음에 장정구 선수가 이제 먼저 선제를 이제 날리고 이제 장정구 선수 쪽으로 이렇게 보다가 이제 조금 후반으로 갈수록 키티카셈의 주먹이 그래도 조금 정타로 유효타로 이어지면서 그게 조금 더 맞지 않았나 들어맞지 않았나 해서 챔피언 쪽으로 주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귀를 막고 봤어요? 헷갈려요. 박재신 위원님. 저는 초반까지는 챔피언이 오히려 더 우세하다고 보고 있었는데 중반쯤에 서로 한 방씩의 좀 유효타라고 볼 수 있는 펀치들이 있었고 맨 마지막에 장정구 선수가 이제 챔피언의 턱을 좀 흔들면서 챔피언이 데미지를 입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는 봤습니다. 그렇게 봐서 저는 장정구 선수 쪽으로 주게 됐습니다. 위원님 어떠신가요? 예, 이런 경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효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정타 한 방, 두 방으로 갈릴 수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라운드인 것 같은데 그 중반쯤에 장정구 선수 초반에는 그 박재인 심판님 말대로 그 챔피언이 조금 여유있게 플레이한 것 같은데 중반쯤에 장정구 선수의 라이트가 두 방 약하게 들어간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쯤에 한 10초 정도 남겨놓고 라이트가 큰 주먹은 아니었습니다. 라이트가 한번 걸렸고 그 다음에 그까지 본다면 레프트 바디도 마지막 쯤에 레프트 바디도 살짝 얹혔고 그렇게 해서 다들 1라운드 그렇고 2라운드 그렇고 무승부가 있다 무승부를 줘도 될 만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갈라야 되니까 저는 미세하게나마 유효타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3라운드로 가보시겠습니다. 나와 같은 긴장감의 연속이죠. 네, 그렇더라도 2라운드는 장정우 선수가 잘 풀었어요. 문제는 잘 풀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충격을 주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 이것을 항상 계산해 둬야죠. WBC 프라이급 세계 타이틀전 키티카셈과 장정구 선수의 12라운드 가운데 3회전 경기입니다. 접근하는 선수를 이럴 땐 받아치는 것이 이 선수의 전문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공격은 하질 않습니다. 네. 지금 양발을 넓게 짚었어요. 네. 역시 그것은 받아치기의 자세 아닙니까? 그렇죠. 보폭이 넓다는 건 그만큼 상대방에게 공격을 할 적에 체중을 얹힌다는 얘기가 되겠죠. 갑자기 펜팅 한번 쓰고. 아주 주심이 상당히 바쁠 것 같아요. 네. 라이트 좋았습니다. 오른손에서 왼손 보고 오른손 어퍼컷 상당히 위험했어요.
3라운드 경기입니다. 자, 밀고 들어오는 챔피언 킥카셈. 아주 잘 피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 선수에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죠. 라이트 스트레이트 밀고 들어가는 장정구. 옆으로 밀어붙이는 장정구. 자, 뒤로 보는 장정구 선수의 노련미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뒤로 피하면서도 계속 주먹을 내고 있는 챔피언입니다. 좋았습니다. 완투 안면 이어서 하향타 옆구리 가격 장정구. 주먹이 안으로 좀 꽂혀야 되는데 바깥으로 돌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위력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팔꿈치에 자주 걸리지 않습니까? 오른손을 툭 걸치면서 하는 거는 장정구 선수가 그 여세로 왼쪽 공격을 하였다는 의도인데요. 상대 수비가 아주 너무 완벽하거든요. 치고 빠지는 챔피언 킥카셈. 터치는 장정구. 바깥으로 주먹이 돌기 때문에 손해를 봐요. 지금 장정구 선수의 예측불에 다가서는 펀치는 아주 효험을 보고 있어요. 네, 조금만 안으로 꼽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요. 네, 이러한 그 받아치기는 위력이 있어요. 3회전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라이트 훅. 받아치는 킥가셈. 신경전입니다. 3라운드 경기 끝났습니다. 자, 지금 3라운드도 채점에 갈렸습니다. 지금 편 먹고 시합하는 것처럼 이미경 사무국장님은 10대 9로 그 챔피언 킥카셈의 우위를 주셨고, 박재신 의원님과 이현우 의원님은 10대 9로 도전자 장정구 선수에게 그 10대 9 우위에 채점을 해주셨는데, 이미경 국장님 얘기 한번 들어보죠. 저는 지금 2라운드도 그렇고 3라운드도 그렇고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다고 서로의 주먹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장정구 선수가 이제 좀 던지는 것 중에 좀 여러 개는 챔피언의 가드에 좀 걸려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도 들었고, 근데 챔피언의 입장에서는 좀 앞손이 또 예리하고 조금 앞손을 잘 쓰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네, 챔피언 쪽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현우 의원님 어떠셨나요? 예, 초반에 그 키티카셈 챔피언이 잽슨 그 레프트 스트레이트가 제대로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건 포인트로 인정할 만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장정구 선수가 라이트랑 원투가 연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또 마지막에 라이트까지 오른쪽 바디 정도는 안 친다 하더라도 유효타가 4개 정도는 봤습니다. 그리고 키티카셈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그걸 유효타 하나 보고 마지막 쯤에 붙었을 때 훅이랑 어퍼까지 그걸 유효타 하나로 본다 하더라도 유효타 개수에서 장정구 선수가 앞섰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장정구 선수를 주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박재신 의원님. 저도 여기서 이번 라운드에서 유효타라고 볼 수 있는 게 챔피언의 잽이랑 장정구 선수의 원투라고 봤는데, 장정구 선수가 유효타가 뭐 한두 개 정도 더 많았었던 것 같고, 지금 굉장히 노련하다고 생각하는 게 챔피언을 굉장히 좀 짜증나게 만드는, 속으로 엄청 짜증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계속 안쪽으로 자꾸 파고들어가지고 붙어가지고 뭘 못하게 하고 쇼펀치로 자꾸 뭐 이렇게 툭툭 쳐준다거나 이러는 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챔피언한테 부담으로 왔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정구 선수는 심리전의 대가죠. 네. 그동안 상대한 선수들이 아마 다 짜증이 좀 났어요. 지난번에 그 코토바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셨는데, 몬티엘이라는 선수는 이제 경기 끝난 다음에 장정구 선수한테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아. 얼마나 이게 맺혀 있는지 또 실력이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라운드 보시죠. 그리고 찬스를 잡게 되면 연타 능력이 있다는 거, 이거를 아주 조심을 해야 돼요.
일단 사각의 심리적 백병전이라고 친다면은 이 장정구 선수가 초반 기세 상대를 당황하게 하는 데는 아주 진격을 보고 있어요. 네, 일단은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장정구 선수의 주먹이 겉으로 돈다는 겁니다. 일직선으로 날카롭게 화살적으로 꽂히는 맛이 없어요. 왼손 연속 잡은 예리합니다. 툭툭 던지고 주먹을 빨리 거둬들이는 챔피언. 각도에 없는 데에서도 주먹이 나온다는 거는 접근이 돼 있을 때에 그 허리를 틀면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됩니다. 장정근 선수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었습니다. 주먹이 좀 더 날카로웠으면 좋겠어요. 네. 12라운드 가운데 4라운드 경기입니다. 아, 좋았습니다. 라이트 단발. 예고 없이 들어갔죠. 턱을 내리쳤던 장정구. 흔히들 이제 잘 통하는 주먹을 많이 써라 그러는데 그래도 그 재미를 봤다고 해서 자주 쓰면 안 돼요. 장정구의 오른쪽 스트레이트하고 왼손 훅은 그런 대로 얹힙니다. 네. 저거는 지금 장정구 선수가 체력을 기술적으로 잘 지금 카바하는 작전이에요. 네. 어떤 의미에서 상대의 힘 빼기 작전이죠. 그렇죠. 아주 괴롭히는 거죠. 아, 슬쩍 들어 빠지면서 랩도 잽을 넣는 챔피언 키트카셈. 왼손 연속 훅. 밀고 들어오는 키트카셈. 네, 아무튼 이 초반을 넘기는 그런 작전은 일단은 장정구 선수 입장에서는 성공입니다. 그렇군요. 링 밖에서의 신경전도 아주 대단합니다. (4라운드) 경기 들어오는 거 제대로 걸렸었죠. 네. 네. 그래서 수비를 보강하는 거예요. 자, 왼손 잽 더블잽 받아치는 키트카셈. 4라운드 경기입니다. 뭐 선제타를 좀처럼 내지 않고 있는 챔피언. 4라운드 경기 끝났습니다. 4라운드는 경기 처음으로 세 위원님들의 리뷰의 채점이 동일하게 10대 9로 챔피언 무왕차의 키티카셈에게 갔습니다. 이현우 위원님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4라운드는 장정구 선수의 유효타가 별로 없었습니다. 뭐 좋게 봐줘도 약한 것까지 포함해서 한 2개, 3개 정도. 근데 키티카셈 같은 경우는 잽성 스트레이트가 몇 차례 들어갔고 붙었을 때 엇번나 훅 같은 짧은 숏푸치도 잘 때리고 해서 이번에는 키티카셈이 낫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5라운드로 가보시죠. 그대로 끈끈이 통하긴 했습니다만 날카로움 이런 것은 아무래도 태욱 선수가 한 수 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점을 아주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겁니다. WBC 스트라이커 세계 타이틀전 키트카셈 선수와 장정구 선수의 12라운드 가운데 이제 5라운드 경기입니다. 네, 이것을 밀었느냐 아니면 슬립이냐 이제 이런 것이 문제인데요. 네, 세놓은군요. 보고 있죠? 네. 락킹으로 들어가다가 왼손 훅에 걸려서 엉덩방을 한번 찌는 챔피언. 이것이 승부의 결정타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프로복싱에서는 그러면요. 네.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제 점수 차이에서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태욱 선수가 상당히 맹렬하게 공격 들어올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링 네. 경력이 문제입니다. 네, 그 고비를 잘 넘겨줘야 됩니다. 일어난 다음에 이 선수의 주먹은 천신을 몰아치는 지금 공격 그렇죠. 방법이거든요. 다시 다운입니다. 다운. 5라운드 둘째 다운. 라이트 턱 가격. 그대로 뛰지 않고 마는 챔피언 키트카셈. 어필 카운트. 주먹의 위력보다는 맷집이 의외로 약하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관중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장정구. 5라운드 경기입니다.
두 차례 다운을 뺏었던 장정구. 랩툭 좋았습니다. 계속 밀어붙이는 장정구. 이제 이 태국 선수의 턱이 약한 것은 노출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 점을 잘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과제일 것 같습니다. 이제 링 경력이 적은 선수는 이때 2판 4판 벌써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네. 이 고비를 잘 빠져나와야 돼요. 다운 후에 휘둘르는 펀치가 무섭습니다. 일단 이제 한 라운드에 다운 둘, 이것은 아마 3점 정도 차이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두 번째 라이트훅에 걸렸던 아주 그 펀치는 상당히 충격을 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턱을 맞고 떨어졌을 때는 깜빡이라고 그러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주 그 배를 맞고 떨어진 묵직한 그런 맛은 없죠. 명치에 맞았을 때보다 이제 오래 가진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네. 계속 밀어붙이는 장정구. 라이트 아파 거치고 있는 캐티카셈. 5라운드. 네, 지금까지 장정구 선수가 잘 그래도 참고 있어요. 네. 라이트. 네, 이 고비 넘겨야 돼요. 캐티카셈. 2판 4판의 반격이거든요. 네, 그러한 주먹은 의외로 위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리를 껴안았던 장정구. 2라운드에 2번을 5라운드에 2차례 다운을 뺏었습니다. 랩툭. 자, 양 올려치기. 5라운드 경기 끝났습니다. 5라운드에서는 장정구 선수가 2번이나 다운을 뺏었기 때문에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10대 7로 세 위원님 모두 채점을 해주셨고요. 박재신 위원님 얘기 한번 들어보죠. 굉장히 뭐 원칙적인 공격이 잘 나오고 손이 어느 각도에서도 좀 잘 나온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뭐 이번 경기는 뭐 말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6라운드 보시겠습니다. 있는 그러한 그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습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선수도 상당히 이제 이렇다면 그 주사위를 큰 그 모험을 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험을 잘 빠져나와야 돼요. 6회전 경기입니다. 첫 고비는 잘 넘겼습니다. 기선을 제압한 장정구. 6라운드 좋았습니다. 왼손 단타. 아무튼 이 선수의 그 주먹이 올라오는 주먹은 대단히 위력이 있으니까 툭툭 치고 빠져주고 붙잡고 이러한 아주 교묘하게 경기 운영을 펼쳐야죠. 6라운드 경기. WBC 프라이급 세계 타이틀전. 챔피언 태국의 키트카셈. 도전자 장정구. 5회전 경기에서 2번 다운을 뺏었던 장정구 선수입니다. 양훅 받아치고 있는 키트카셈. 이번엔 적절한 끼어안기였습니다. 빨라요. 네, 좋습니다. 랩툭. 관자놀이 가격. 장정구. 스피드와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저건 피해야 돼요. 네. 네. 2번 다운에서의 실점만을 위해서 지금 필사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챔피언 키트카셈. 뭐 태국 선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모험을 랩툭. 안면 가격. 랩툭. 리치도 짧고 하지만 지금 장정구 선수의 왼손 그 견제점이 통하거든요. 예. 네, 저런 걸 자꾸 써줘야 돼요. 일단 이 챔피언의 안면 원투가 잘 맞아 들어가는 것은 빨리 피해 주겠습니다. 네. 지금 공격을 하려고 그러게 되면 태국 선수가 뭉칫뭉칫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2단계 공격을 펼쳐줬으면 좋죠. 5라운드에서 2번 다운을 뺏었던 장정구. 12회전 가운데 6회전. 아까워요. 두 개 불발 조금 받아치는 무리하나요? 키트카셈. 예. 밀었어요. 신경질적으로 밀어붙이는 키트카셈. 네, 이것은 이제 장정구 선수의 노련한 것인데 좋았습니다. 연속타. 일단 신장이 8cm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정 거리는 절대 장정구 측으로는 불리하죠. 그러면요.
그렇다 하더라도 리치가 짧은 선수의 견제잽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네. 6라운드 경기 끝났습니다. 자, 6라운드도 채점이 좀 갈렸어요. 일단 박재신 위원님은 10대 9로 챔피언 키티카셈의 손을 들어주셨고, 박재신 위원님과 그 이현우 위원님은 10대 9로 키티카셈의 손을 들어주셨고, 이미경 사무국장님은 10대 9로 도전자 장정구의 우세를 채점을 해주셨습니다. 이미경 사무국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초반에 라운드 초반에 장정구 선수 레프트에서 조금 포인트로 좀 봤었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챔피언이 이제 조금 불쾌하다라는 게 조금 이번 라운드에 드러났던 것 같아요. 되게 초조해 보이고 이제 뭐 본인이 약간 이제 짜증이 나니까 장정구 선수를 그냥 밀어버린다든지 약간 이렇게 해서 성질을 부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장정구 선수의 이유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박재신 위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앞손 싸움에서 확실히 등용 선수가 많이 밀렸고, 앞손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잽이 진짜 스트레이스동 잽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정타수나 어떤 펀치력이나 봤을 때 지금 챔피언이 이번 라운드는 우세했다고 저는 봤습니다. 이현우 위원님 어떠십니까? 저도 이번 라운드는 조금 그렇게 했습니다. 이 챔피언의 그 스트레이트성 잽을 계속 유효타가 나가는 그 잽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아니면 장정구 선수의 그 원투 바디라든가 임팩트 있는 주먹이 몇 차례 들어갔으면 그걸 봐야 되는 건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전체적인 잽성 스트레이트성 그 레프트가 많이 들어갔고, 또 간간히 붙었을 때도 훅이랑 치는 게 조금은 챔피언이 낫다고 봤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거의 누구를 줄까 고민하다가 조금 낫다 싶어서 챔피언을 주게 됐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러면 7라운드 보시죠. 운이 잘 넘기고 있습니다만은 7회전 7라운드 경기입니다. 5회전에 두 차례 다운의 열기에 비해서 6회전은 조금 장정구 선수 입장에서는 소강전이었어요. 네. 그것이 휴식이었다면 이번 라운드 기대가 큰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문제는 저런 정도 스피드와 탄력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태국 선수가 좀 더 적극적인 공격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저럴지 그거는 이해가 사실 가지를 않습니다. 챔피언의 수비 자세는 아직도 완벽합니다. 네. 철저하게 저런 걸 바탕 위에서 들어오는 선수를 받아치는 그러한 전법이니까요. 옆구리 가격 치고 빠졌던 장정구. 장정구 선수가 저렇게 주먹을 말이죠. 겉으로 슬로우 비디오 도는 거 마냥 해서는 안 됩니다. 자, 7회전 경기. 계속 몸놀림을 유연하게 하고 있는 장정구. 걷어치는 킷가셈. 아무튼 서둘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안면서 옆구리. 이제 태국 선수는 짧은 거 가지고 승부를 걸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이제 저거를 피해야 돼요. 좋았습니다. 옆구리. 이거 걸렸구나. 걷어치는 킷가셈. 몽군 장군이에요. 옆으로 밀어붙이는 장정구. 받아치는 킷가셈. WBC 프라이급 세계 타이틀전 도전자 장정구. 자, 완투 안면 가격. 지금 장정구 선수가요 자기 체력의 열쇠를 충분히 읽고 있거든요. 아주 기술적으로 카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5회 다운 이후에 6회만큼 챔피언이 예리한 맛이 없어요. 네, 위험했어요. 네. 라이트.
안면가격 원투 안면가격. 적절히 안아 밀어붙이고 있는 장정구. 7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자, 지금 7회전도 갈렸는데 이 갈리는 패턴이 계속 똑같아요. 지금. 박재신 위원님과 이현우 위원님의 스코어 그리고 저 이미경 사무국장님의 스코어가 지금 따로 가고 있거든요. 일단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미경 국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7라운드. 저 계속 챔피언이 앞선 걸로 우세로 계속 보고 있다가 그 마지막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장정구 선수의 약간 막간러시가 좀 있었거든요. 그거를 보고 장정구 선수에게 줬습니다. 고민하다가. 네. 마지막에 임팩트를 더 크게 이제 네네네. 보셨다는 얘기시고 이현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채점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장정구 선수도 유효타가 많았고 그 챔피언도 유효타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그 장정구 선수 유효타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비슷합니다. 10대 10 있으면 정말 10대 10을 주고 싶은데 중간쯤에 무왕차의 키티카셈 선수가 라이트로 짧게 턱에 들어가는 짧은 주먹을 연속으로 2번 정도 맞췄거든요. 그게 아마 저는 순간 데미지가 많이 들어갔다고 봐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들어올 때 카운터 펀치도 한 번 걸렸고 물론 장정구 선수도 좋은 주먹을 많이 냈습니다. 많이 냈는데 고민하다가 저 챔피언을 주게 됐습니다. 네. 박재신 의원님. 저도 이번 라운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확실히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챔피언이 우세했다고 저는 봤고 이제 후반에 그러니까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장정구 선수가 좀 몰아붙이긴 했지만 그 유타수가 챔피언에 미치지 못했다고 봤고 몰아붙였을 때도 가드에 걸리는 좀 펀치들이 많았다고 봐서 저는 챔피언 쪽을 주게 됐습니다. 자, 그럼 8라운드 보시겠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거는 커버가 되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8회전 12라운드 가운데 8라운드 경기입니다. 네, 이런 거는 좋지를 않죠. 네. 양국 약간 오픈성입니다만은 계속 공격하는 챔피언 키티카셈. 이번엔 장정구 선수가 네. 제대로 걸렸는데 이렇게 네. 정면 승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랩투 안면 랩투. 자, 크게 대결입니다만은 아주 열전이죠. 그렇습니다. 뭐 두 선수가 2라운드에 결판이라도 내겠다는 그런 것 같은데요. 글쎄요, 장정구 선수의 입장에서 과연 이 페이스에 말려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 거리에서 크게 대결은 큰 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옆구리 라이트. 네, 들어가다 걸리거든요. 이게 오기승부 할 필요 없어요. 자, 이때 링사이드에서 칩색간의 짭짤한 한마디 지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경기는 경기장에 올라가면 일단 냉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밟고 넘어가는군요. 이만큼 장정구 선수도 이제 지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8라운드 경기 계속 밀고 들어가는 키티카셈. 장정구 선수가 어려운 라운드입니다. 네. 받아치기는 장정구 약속. 다시 한번. 자, 이 정신력이 여기서 문제가 되겠죠. 로프로 밀쳐놓고 계속 때리고 있는 키티카셈. 밀고 나오는 장정구. 문제는 파괴력의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정면 승부를 왜 8라운드에 했는지 그거는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체력 소모가 상당히 클 겁니다. 이 키티카셈도 지쳤어요. 네, 아무리 지쳤다 하더라도 솟아오르는 힘하고 주저앉는 힘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20여 초 남았습니다.
상체로 밀어붙였던 장정구. 8라운드 경기. 약한 정도는 으쌰으쌰하면서 힘을 돋구고 있습니다. 네, 장정구 다시 선수 허리 많이 떼는 너무 장정구. 지쳐 있거든요. 네. 자, 5초 남았습니다. 안면 가격. 팔회전 끝났습니다. 8라운드는 오랜만에 또 세 분의 이제 채점이 일치가 됐고요. 모두 10대 9로 챔피언 키티카셈의 우세를 채점을 해주셨어요. 8라운드에 장정구 선수가 체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서 좀 조마조마했던 그런 라운드기도 합니다. 이미경 사무국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짜 근데 두 선수 정말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특히 키티카셈 선수는 정말 앞손이 정말 날카롭고 좀 잘 던지는 것 같은데 현장에 있었으면 정말 이뻐지게 재밌게 봤었을 경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9라운드 보시죠. 저기면은 쉬는 라운드로 잡고 그리고 12라운드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로드웍이라든가 연습 그 자체도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날도 있다는 거 계산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8라운드는 장정구 선수 입장에서 악몽의 라운드였습니다. 이제 9라운드 경기. 5회전에서 두 차례 다운을 뺐었던 장정구. 이제 그런 그 희망과 그런 만족해 자기가 빠지면 안 돼요. 지금 권재우 씨의 사인을 알았다는 듯이 그걸 끄떡했습니다만. 예.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 체력이 빠지게 될 때에는 그 주문을 소화하기가 어렵죠. 네. 카드가 내려온 장정구. 네, 이렇게 이제 붙잡고 이렇게 참 뭐라 그럴까 옮기는 그러한 그 전법으로서 상대 선수를 괴롭혀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방법이겠죠. 네. 9라운드야말로 장정구의 링 캐리어의 노련미를 발휘할 라운드입니다. 네. 안고 밀어붙이는 장정구.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붙잡히는 선수가 더 지치게 마련이고요. 얼굴을 밀어붙이는 키티카셈. 복부에 약간 충격을 받은 것 같죠. 표정을 많이 했던 장정구. 많이 지쳤습니다. 5라운드에서 두 차례 멋진 다운을 뺐었던 장정구. 랩툭 받아치는 장정구. 다시 또 이번에 안으로 제대로 꽂혔어요. 네. 원투 좋았습니다. 장정구. 시전법은 아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팔 라운드 경기에 체력의 소모가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면요. 예. 반면 가격 받아치는 키티카셈. 시간 거의 다 줬습니다. 아주 의욕적이었는데 네. 마지막 마무리를 못하는군요. 아주 좋았는데요. 자, 9라운드 경기 끝났습니다. 어쨌든 2라운드는 잘 넘겼습니다. 9라운드도 세 위원님들께서 모두 10대 9로 챔피언 키티카셈의 우위로 채점을 해주셨습니다. 박재신 위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장정구 선수가 체력이 이제 좀 한계가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다 할 공격보다는 좀 계속 이제 힘에 부딪혀서 힘에 붙여서 자꾸 이렇게 상대한테 붙으려고만 하는 것 같고, 그 반면에 이제 챔피언은 뭐 여러 각도에서 사이드도 잡으면서 다리도 많이 치고 정타들이 많이 나와서 챔피언 쪽이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0라운드 가보겠습니다. 이 챔피언의 모습은 1분간 휴식 동안에
좀 빨리 공을 울려라 하는 이런 그 자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10회전 잘 싸워주기를 기대합니다. 장정구 5회전에서는 두 차례 다운을 뺏었습니다. 8, 9라운드에서 위기의 순간을 여러 차례 넘겼던 장정구. 이제 10회전. 이제 회복이 태국 선수가 조금 빠르죠. 젊으니까요. 아, 좋았습니다. 휘말아치는 펀치 장정구. 자, 이런 시간 보내기 작전은 장정구한테 회복에 좋습니다. 네. 그 대신 이제 수비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죠. 때릴 생각보다는 수비, 선수비입니다. 체력이 어느 정도 여력이 있을 때 이제 저렇게 매달리는 전법도 통하는 거죠. 워낙 저 탈진되게 되면 그것도 불가능하죠. 자, 원투 장정구 받아치는 킥가셈. 10라운드 경기입니다. 태국 선수가 오히려 말이죠. 아웃복싱 비슷하게 하면서 아주 그 견제점을 잘 던지고 있어요. 네. 적절한 유효타를 날리고 있는 챔피언. 때리고 손해를 봐요. 5라운드에서 두 차례 다운을 뺏었던 장정구. WBC 플라이급 세계 타이틀전 장정구와 킥가셈 10회전 경기입니다. 똑같이 견제 잽을 좀 던져줬으면 하는 네. 아쉬움이 있군요. 이 초반에 킥가셈이 잽송 스트레이트로 나왔습니다만은 훅으로 6, 7, 8, 9라운드에 덕을 많이 받습니다. 네. 아주 이 8라운드에 그 태국 선수가 아주 상당히 사기를 얻었어요. 네. 자, 장정구. 여기서 복부가 가져가야죠. 네,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안면. 다시 올려치기. 복부가 왼쪽 손으로 연결이 돼야 될 텐데요. 밀고 들어가는 장정구. 받아치는 킥가셈. 10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자, 이번 10라운드도 세 분의 위원님께서 모두 10대 9로 챔피언 킥가셈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장정구 선수도 열심히 싸우긴 싸웠습니다. 근데 그 킥가셈이 툭툭 던지는 주먹에 너무 쉽게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는 장정구 선수도 많이 했지만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유효타 면에서 봤을 때 킥가셈이 조금 더 나았지 않았나, 그래서 킥가셈을 주게 됐습니다. 뭐 채점을 하지 않고 그냥 보는 제 입장에서는 참 눈물겹게 싸운다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젊은 그 챔피언에 맞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포인트로는 앞섰다고 볼 수 없는 그런 라운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봤습니다. 자, 11라운드 보시겠습니다. (11라운드) 경기입니다. 승리를 기원하는 팬들의 박수 소리입니다. 레프트 잽을 내면서 접근하는 킥가셈. 아, 좋아요. 다운입니다. 다운. 장정구 아주 한것 같은 멋졌습니다. 다운입니다. 번개 같은 펀치로 다시 주저앉히는 장정구. 11라운드. 지금 기회에 이 다운은 엄청난 효과가 네, 있는 황금 같은 네. 다운이죠. 예. 서둘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요. 좋았습니다. 체력에 밀린 듯한 기분에 다시 시각 판정에 재생의 기회를 주는 좋은 기회입니다. 좋았습니다. 아주 가뭄의 단비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힘을 아치고 있는 킥가셈. 여기서 좀 조심해야 합니다.
이 챔피언도 수비가 많이 열렸습니다. 예. 네. 이제 태국 선수도 이렇게 되면 또 좀 다급해지죠. 그렇죠. 아마 맹렬하게 밀어붙일 거예요. 힘에 밀리지 말아야죠. 5라운드에 두 차례, 11라운드에 한 번 다운을 빼는 장정구. 키카셈 선수가 지금 다운이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 장정구 선수가 지금 쉬는 거죠. 네. 아직 1분 20초가 남았습니다. 네, 저렇게 던졌다. 왼손 견제잡을 던져줘야 돼요. 좋습니다. 그러면 마음 놓고 접근도 안 되고 자기 공격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자, 노련한 경기 운영을 보이고 있는 장정구. 5라운드 두 차례, 11라운드 한 차례 다운을 빼는 장정구. 라이트. 이제는 챔피언의 주먹도 팔꿈치 밖으로 걷돕니다. 네, 장정구 선수가 여유를 보이는 웃음을 네. 뛰면서 그 벤치 쪽에다 사인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모습 재미있습니다. 도전자 6, 7, 8, 9라운드에 다소 열세했던 장정구. 11라운드에 멋진 다운을 뺏었던 장정구 선수. 문제는 아주 무거운 주먹에 얹혀서 상대방에게 충격을 주는 건 아닙니다만은 밸런스가 엉클어져 있을 때에 맞춘 거거든요. 그렇더라도 하여간 다운은 다운이니까요. 네. 네. 10초 남았습니다. 난타전. 자, 11라운드 경기 끝났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그 무왕차의 키티카셈이 다운을 당했기 때문에 일단은 10대 8로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모두 채점을 해주셨습니다. 이미경 사무국장님 11라운드 평 좀 해주시죠. 그 다운이 없었으면 사실 뭐 무왕차이 선수도 그 이후에는 또 이제 그런 뭐 이루타적인 주먹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다운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12라운드를 보기 전에 일단 그 11라운드까지의 채점을 한번 그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분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11라운드까지를 보셨는지 한번 그 확인을 해보고 그 후에 12라운드를 보겠습니다. 지금 채점표가 이제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이미경 사무국장님과 박재신 위원님께서는 103대 103 그 두 선수의 그 11라운드까지 채점은 무승부로 스코어를 그 집계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현우 위원님은 104대 102 두 점 차로 도전자 장정구 선수의 우세로 채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실제 시합의 스코어는 11라운드까지가 1대 1이었어요. 그때 스코어를 보자면 한 부심이 103대 103 그 지금 두 위원님의 채점과 똑같고, 또 한 부심은 104대 102로 키티카셈의 우세를 11라운드까지 채점을 했고, 또 한 부심은 104대 103으로 장정구 선수의 우세를 채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이 경기가 어떤 편파적인 그런 부분은 그 없었다고 보여지네요. 11라운드까지 봤을 때 근소한 차로 누가 이기고 있다고 해도 사실 무방한 그런 흐름이었고, 전체적으로는 장정구 선수가 조금 밀리는 형국이었는데 어쨌든 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스코어를 좀 유리하거나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저희는 결과를 알고 이걸 보기 때문에 잠시 후에 12라운드를 보겠습니다만 11라운드까지를 봤을 때 총평을 이현우 의원님 한번 해주시죠. 네, 전체적인 제가 볼 때는 5라운드 정도 전까지는 장정구 선수가 여유 다운까지도 뺐고 여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8라운드 6, 7라운드 들어가면서 비슷한 경기가 있었고 8라운드에 크게 데미지를 받아서 했는데, 저는 경기를 보면서 다운이 있고 채점을 제가 얼마 줬는지 그걸 계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전체로 봤을 때 다운이 두
두 번 다운이 3번 다운이 있고 한 라운드에 2번 한 번 있어서 장정구 선수가 물론 여태까지 보면서 후반전에 많이 체력이 떨어져서 진 라운드가 있었지만 그래도 장정구 선수가 몇 라운드 여유있게 이기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채점표를 보니까 제가 매긴 점수도 2점 차이밖에 안 나는 한 라운드밖에 차이 안 나게 되니까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예, 다운이 2번 있어갖고 오늘 볼 때는 충분히 여유있게 이긴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채점을 해보니까 또 그런 게 아니고 또 그렇게 나오네요. 예, 채점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2점 차라는 것이 라운드 하나 차이거든요. 네. 10대 9로 갈게 9대 10으로 가면 그 2점 차이가 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점수가 아닙니다. 네. 박빙이라고 봐야 되고요. 박재신 의원님 어떻게 11라운드까지 보셨나요? 일단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고 동감합니다. 네. 굉장한 게 그 정정구 선수가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다운을 뺐을 때 파워나 데미지를 주면서 다운시키는 것보다는 그 타이밍을 딱 뺏어가지고 다운시키는 게 정말 정말 놀랍기도 했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생각했을 때 챔피언 쪽이 조금 더 우세했다고는 봤습니다. 다운이 없었다면 다운을 뺏지 못했다면 아마 그래 점수가 더 많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챔피언 쪽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뭐 어쨌든 그 타이밍으로 뺏은 다운 때문에 그래서 예상은 좀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점수가 뭐 다운이 3번이나 났기 때문에 그 점수를 감안하면 이렇게 좀 나오겠구나 생각했는데 딱 그렇게 딱 생각한 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빙의 어쨌든 흐름. 예. 이미경 사무국장님. 그 위원님 생각에 이제 공감을 하는 게 경기가 진짜 너무 재밌고 진짜 다운이 없었으면 사실은 챔피언이 이제 더 이렇게 앞서가는 경기가 전반적인 경기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사실 장정구 그 선수도 이제 라운드에서는 이제 물론 유리했었던 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방금 전 라운드에서도 다운이 없었으면 사실 장정구 선수에게 갈 수 있을 만한 점수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무승부로 나온 건 조금 놀라운 것 같아요. 네, 물론 다운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온 거긴 한데 근데 그게 없었으면 챔피언 쪽으로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를 보시겠습니다. 이 11라운드까지의 심판들의 채점 결과가 지금 본부석에서 장정구 선수의 코너로 이제 전달이 된 상태예요. 만일 전달이 되지 않았다면 12라운드가 어떻게 전개됐을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 일단은 12라운드 한번 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라운드 승리를 기원하는 팬들의 함성. WBC 플라이급 세계 타이틀전 도전자 장정구 5회 2차례 11회에 1차례 3차례 다운을 뺏었던 장정구. 접근하는 피카셈. 네. 그만큼 이제 태국 선수도 지쳐있는 모습이죠. 네. 적절히 뛰어알았던 장정구. 지쳤어요. 챔피언 지쳤습니다. 이제 자기 간에는 이제 3번 다운도 당했고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속으로 계산을 한 것 같은 그러한 표정인데요. 좋았습니다. 선제 공격 장정구 마지막 라운드 아파컷. 아주 장정구 선수가요 교묘하게 시간을 벌고 있어요. 이 껴안는 것을 피할 정도로 이제 여력이 없습니다. 피하기는 여력이 없어요. 챔피언이 껴안기고 맙니다. 갈 길이 바빠진 이 가슴 챔피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좋았습니다. 장정구 계승 드랍치는 장정구 도달의 밑으로 장정구 마지막 라운드. 완전하게 한번 붙여놓는다. 이제 이런 거 계획인 것 같죠?
기력이 쇠진한 챔피언. 자, 1분여 초 남았는데요. 네. 라이트 좋았습니다. 아, 이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껴안을 때는 완전히 껴안으라는 거죠. 들어서는 순간에 맞았어요. 자, 레프 카운트 40초 정도를 남겨두고 지금 아, 이게 참 좋았네요. 너무 그러니까 저것을 말이죠. 경기 운영을 조금 더 냉정하고 저기하게 했어야 돼요. 일어섰습니다만 중심을 못 잡아요. 네. KO로군요. 네. KO 팹니다. 참 다 잡았던 고기를 대어를 놓친 것 같은 그러한 그 경기가 됐습니다. 어째 이렇게 노련한 선수가 이렇게 섣부른 작전을 했을까요? 자, 어쩐 일입니까? 네. 키티카셈 선수의 1차 방어 성공, KO승입니다. 5라운드 2차례, 11라운드 1차례, 또 마지막 라운드에 연속 가격으로 지금 40초 두기 전까지 승리를 장담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돌아서는 순간 연타에 맞고 KO패를 당하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지금 팬들도 어항이 번번해서 일어나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그 노련한 선수가 왜 저러한 무모한 그러한 그 적극전법을 나중에 펼쳤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 장정구 선수가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는 가져왔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싸워준 거 일단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태국 선수는 이렇게 되면 이제 1차 방어에 성공을 한 거고요. 네. 장정구 선수는 어떨까요? 과연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려는지요? 참 아깝습니다. 5기의 재기를 152라운드까지 스파링을 하면서 밴달 앞에 보였던 장정구 어이없이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초반 경기를 잘 풀어줬고 5라운드에 2차례 다운, 11라운드에 다운. 경기 운영이 멋진 아주 경기를 서툴렀어요. 펼쳤던 장정구 마지막 라운드 20초를 참지 못하고 KO패를 당하면서 재기에 다시 실패하게 되는군요. 네. 자, 12라운드를 같이 보셨는데 32년이 지난 지금 봐도 참 좀 먹먹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저 경기를 당시에 저는 볼 때도 김동명 그 해설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왜 12라운드에 저렇게 무리를 했을까, 홈인데 라고 이제 당시엔 생각을 했지만 추후에 뭐 밝혀진 대로 11라운드 채점이 이제 무승부라고 전달이 되다 보니까 장정구 선수가 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12라운드까지 다 보셨는데 이미경 사무국장님 어떠십니까? 일단 대단하신 분들의 이런 경기를 리뷰할 수 있으면 좀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정말 조금 12라운드에는 그래도 좀 무리를 해서 어쨌든 KO패로 진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만일 11라운드까지의 채점 결과를 코너에 전달을 하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면 박지신 의원님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도 그게 너무 아쉬운 게 왜 그걸 왜 그 세컨 쪽에 줬는지를 진짜 이해를 못하겠고, 사실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멘탈 싸움인데 오히려 선수 멘탈을 망가뜨렸으니까 장정구 선수가 분명히 체력적으로는 지금 뭐 밀리고도 있었지만 거의 박빙이라고 봤을 때 타이밍을 굉장히 잘 뺏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혹시 또 오히려 또 장정구 선수가 KO를 또 뺏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오히려 심리적으로 압박을 너무 해서 이 선수가 그게 패배의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그런 행동들을 하면 안 되는데 진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러네요. 네. 체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네. 갑자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였는데 네. 일단은 12라운드에 지금 알고 보니까 뭔가 좀 비장해 보이기도 하고 표정이 좀 그러네요. 이현 의원님 총평을 좀 해주시죠. 정말로 많이 아쉽습니다.
되게 정말 잘 싸우고 잘했는데 박재인 심판님 말대로 채점표가 안 알려졌으면 저게 여태껏 쭉 셰클에서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쭉 보면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 상대편 무항제 키티카셈이 붙었을 때 되게 잘 칩니다. 붙을 때 숏 어프라 숏 훅에 몇 번 그 데미지를 받았었고, 그래서 세컨에서 보더라도 장정구 선수가 이긴 라운드는 보면 거리를 좀 두고 변칙적으로 했을 때 거의 장정구 선수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뛰어들어가면서 원투 치고 바디 치고 그런 라운드는 거의 다 이긴 라운드였고, 붙어갖고 같이 맞받아 친 라운드는 거의 다 졌단 말입니다. 숏 훅이나 숏 어프에 걸려갖고. 그걸 알았을 건데 만약에 점수가 안 알려졌다면 장정구 챔프 측에는 충분히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경기 다운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특유의 그 11라운드인가? 다운도 시켰기 때문에 그 페이스대로 아마 변칙적인 공격을 하면서 툭툭툭툭 때리고 하면은 포인트 면에서도 이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물론 그 심판들이 어떻게 공정하게 채점을 하겠지만 저희 그 한국에서 홈 라운드고 마지막 라운드를 조금 유리하게 심판위원들도 채점할 수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물론 그게 아니더라도 거기 원래대로 했으면 어떻게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조급한 마음에 가드 없이 들어가다가 제대로 된 그 계속 맞았던 숏 훅에다가 걸리는 바람에 거의 그렇지 않나. 많이 아까운 경기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적어도 저렇게 비참하게 마지막 경기를 장식하지는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장정구 선수의 마지막 경기가 유일한 KO패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말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체력이 소진된 그 모습은 어쨌든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 자, 오늘 저희가 리뷰한 장정구 선수와 키티카셈의 이 경기, 채점이 논란이라기보다는 그 11라운드까지의 채점을 코너에 알려준, 그러니까 이것도 비신사적인 행위죠.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인데 그 행위가 논란이 됐고 오히려 발목을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휴일인데도 멀리 또 전주에서 올라와 주신 우리 이현우 의원님, 그리고 또 남양주에서 달려와 주신 우리 박재신 의원님, 그리고 휴일을 포기하고 또 와주신 그 사무국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용훈 선수와 빅토르 라바날레스 잉그루드에서 벌어졌던 1992년의 WBC 벤텀급 타이틀 매치입니다. 9라운드 부상 판정으로 이제 승부가 갈렸는데 그 경기에 대해서 다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